살이 찐다는 건 사실 하나의 원인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어머니 최혜정님과 딸 김시연님의 경우에는 모두 오랜 기간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던 공통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식욕 억제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식욕 억제제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잘못된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가 몸 망친다. 두 분은 그럼 식욕 억제제를 어느 정도 드셨나요? 아, 저는 한 5년 정도 먹었어요. 5년 정도 먹었는데 식욕 억제제를 먹었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살이 빠지고 또 입맛도 없고 하니까는 그러다가 손 떨림, 머리 떨림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부작용. 네, 그래서 아 이건 살도 빼는 건 좋지만은 이건 좀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잘하셨네요. 따님은 하나 어느 정도 드셨나요? 저는 한 한 달 정도 복용을 했는데 거의 저도 똑같은 증상으로 이제 손발 떨리거나 이제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저는 금방 끊었습니다. 네. 네네네. 어머님도 부작용이 있고 두 분 다 좀 힘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머리까지 떨리는 건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그 약을 먹으면은 잠을 못 자갖고 수면을 정말 못해서 수면제까지 처방받아요. 약이 늘어나네요. 악순환이다, 네. 악순환. 식욕 억제제를 드셨는데 잠을 못 자서 다시 또 수면제까지 드셨다 네, 이렇게 네, 네. 잠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잠이 안 오니까. 그거를 먹으니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뇌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또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향정신성 약물을 말하는데요. 정신성 약물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다. 무섭게 들으실 수 있어요.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내성과 중독을 유발해서 인체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즉, 두 분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웃겨. 맞아요. 근데 아까 어머님은 4년? 5년? 5년. 네, 5년을 5년이요.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오래되신 네네. 거예요. 근데 그거 5년 동안 먹고 끊는데 정말 보통 마음을 먹고 끊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대단하신 중독성 거예요. 때문에. 이거 식욕 억제제 드시다가 끊는 거는 아주 대단하신 큰 노력을 하신 건데요. 식욕 억제제의 더 큰 문제는 오용, 남용할 경우에 환청이나 망상 등의 조현병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거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나 신체 이형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운데? 아니 어머니는 이 정도까지는 겪으신 게 아니죠?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겪었는데 일 문제로 뭐 미팅을 일이 있거나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창피해서 사람을 못 만날 정도. 고개 떨리고 손 떨리고 이런 그거에. 그래서 제가 독한 마음 안 먹고는 이거를 끊을 수가. 그래서 그러네요. 끊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정도 되면은 막 우울한 마음도 너무 커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뭔가요?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엄청 말랐는데요. 거울을 보면 엄청 뚱뚱하게 내 몸이 보이는 그런 걸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신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여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말라도 스스로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기 어떡해. 때문에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로는요. 대표적으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약이 있거든요. 아 진짜 나비처럼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근데 나비처럼 네. 생겨서 그런가 보네. 네, 맞습니다. 약의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그런데 두 분은 식욕 억제제 드시고 살이 빠지셨나요? 일단 입맛이 없으니까 저걸 먹으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최고 많이 뺐을 때가 한 5kg?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는데요, 5kg면은 그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에 비해서는. 네, 좀 빠지는 금액이. 근데 문제는 이게 끊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요요가 혹시 일어날까요? 바로 살찌던데요. 바로 또 살이 찌고. 얼마나 쪘어요? 생각 없이 막 5kg 60 빠졌는데.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진 것보다 더 아, 찌신 배로. 거예요? 배로? 네네. 5kg 빠졌다, 10kg 찌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이제 끊을 때도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근데 일단 제가 약간 끊으라고 이제 말린 거 이유는 고개 떨림. 이 증상이 되게 심했었어가지고. 고개 떨림?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손이 떨리는 정도였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거의 고개를 이렇게 떠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무서웠겠어요. 네, 저도 무서워가지고 약간 제가 끊으라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 사실 그날로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시거든요. 밥을 안 먹으니까 체중이 감량되긴 하지만 식욕 억제제를 끊으면 대부분 금방 또 요요가 오게 됩니다. 두 분 마찬가지신 것처럼요. 사실 식욕 억제제와 같은 비만약 처방은 BMI가 30 이상의 비만 환자이거나 BMI가 27에서 30 사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처방을 하거나 더 큰 문제는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게 있어서 문제다. 대리구매? 뭐야? 어머나 어머나. 좀 심하다. 어머 대리 대리 처방도 처방이네. 받고요. 위험하다. 야. 저렇게 해서 파는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거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진짜요? 현실입니다. 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약을 그냥 팔고 사고 큰일이네요. 하는 것들이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건 아, 맞습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레지던트 때 만났던 환자분이신데요. 20대에 38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환자셨는데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아주 장기간 복용하다가 정신병동에 그것도 폐쇄병동에 입원하신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38kg인데 어떻게 왜 다이어트 약을 먹은 거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이형 장애가 아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아주 깡마른 20대 환자가 혼자 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보자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환청이 생기신 거였어요. 환청은 남들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귀에는 계속 누가 말 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계속 귀에다 말을 하니까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동안 말을 안 하고 무서워. 있다가 또 누구랑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입원하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환청이 결국에는 심각해서 저희가 매일 상담하고 이 다이어트 향정신성 약물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 설명드려서 다시는 이 약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퇴원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복용하시고 환청 들리셔서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중독된 거죠. 진짜 무섭다. 네, 맞습니다. 매우 무서운 병이기도 하죠. 네. 그 약이 이 나비 이 약이 내가 한 5년간을 해봤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도 업도 시켜줄 때도 있고, 그 이 약을 먹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신감이 또, 그리고 뭔 일을 할 때 12시간을 일해도 피곤할지, 그 약이 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자체가 무섭더라고요. 지키 박사님, 그렇다면요. 식욕 억제제와 같은 잘못된 다이어트 말고 그럼 건강하게 어떻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잖아요. 네, 듣고 그러면 싶어요. 두 분의 정확한 몸 상태를 알아야겠죠? 네. 한번 체성분 검사 결과지를 보실까요? 네. 어머님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어머님 결과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키가 164cm에 몸무게가 68.5kg으로 BMI 지수는 25.5로 과체중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체지방률입니다. 체지방률이 36.1%이기 때문에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율이 0.84로 높은데요. 복부 지방 중에서도 내장 지방 레벨이 12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건강에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혹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가요, 어머님? 아, 고지혈증도. 아 고지혈증 약도 드세요? 네. 당뇨 수치는 좀 어떠신가요? 이번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전 단계. 전단계. 최근에 여기서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피하 지방보다 혈관을 훨씬 잘 침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험한.